남자분 사주를 놓고 보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한테 크게 내가 봤을 때 신경을 못 썼을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친구며 뭐 선후배며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오히려 집단 속은 잘 안 했을 거다. 근데 이런 남편이랑 사는 여자는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또 이런 부인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이혼하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자 김씨입니다. 김씨. 58 병호생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 덕이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분이다. 교육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성격 자체는 굉장히 강인한 성격이야. 분노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약간 그냥 뒤도 앞도 안 보고 뛰어드는 그런 의리파라고 해야 되나? 가공되지 않은 금속의 사주기 때문에 굉장히 완고하고 강하지. 성격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상 속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따뜻하죠. 네. 겉보기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분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근데 오히려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사람들하고 이 얽힘이 있어서 당하는 쪽이야. 거절도 잘 못해서 또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나를 믿고 얘기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거절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앞뒤를 안 가리고 그런 것들을 승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금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주다. 내 거를 많이 못 지키는 사주다 이렇게 보면 돼. 이분은. 왜냐면 모든 것들이 냉철하게 분석해서 어떤 것들을 계산하고 하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어디다가 뭘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보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사람을 믿고 한다든가 그 사람이 부탁하면 그냥 들어준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전을 잃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주식이 됐든 뭐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거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 누군가와 같이 동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분은 안 하시는 게 좋아. 이분 사주팔자로 보면은 이분한테 100만 불짜리 복은 부인궁이야. 부인이요? 이분은 부인을 잘 만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분은 부인한테서 안정을 찾는 분이기 때문에 부인이 잘만 잡아주면 뭐 가는 길은 괜찮지만 사실은 조금 이분은 자식하고 연은 별로 없어.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하고는 좀 남처럼 살아야 된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유가? 네.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뭐 내가 볼 때는 이분 사주에도 아들하고는 좀 남같이 살아라 하는 사주 팔자긴 해. 부인은 오히려 가깝고 부인은 내 옆에 있고 부인이 나를 보듬어 주긴 하는데 우리가 부모도 이제 자식 크면은 자식한테 기대고 살고 그러잖아. 네. 근데 사실상 이 남자분 사주를 놓고 보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한테 크게 내가 봤을 때 신경을 못 썼을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친구며 뭐 선후배며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오히려 집단 속은 잘 안 했을 거다. 집안단 속은.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살갑고 이러는 거 있잖아. 보통들도 보면 엄마하고는 살가워도 아빠하고들은 별로 그렇게 살가운 것들이 없긴 하는데 유독히 이 집은 이분 사주도 그래. 원래 타고난 사주가 내 자식하고의 인연이 별로 없어서 좀 남처럼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긴 해. 근데 이런 걸 미리 알았다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뭔가 좀 살가운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준다거나 아니면 뭐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키운다든가 이런 걸 좀 하셨겠지. 그런데 원체 이 성품 자체가 바깥으로 떠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보다는 밖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가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면 사실상 막아가기가 좀 좋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좋은데 가정적이지 못한. 그렇지. 가정적이지 못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나이는 지금 58이지만 약간 철부지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소년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아주 영원한 소년 같은 그런 게 있어. 감정적으로. 그 거의 이제 지금 차단당한 상태, 애들한테? 네. 절연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연락해도 안 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런 상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회복은 가능할 수 있는지 이분의 운기로 봤을 때. 그건 조금 지나야 돼. 왜냐면 이분 자체가 원래도 자식하고 남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가까워진다거나 막 살가워진다거나 그러진 못할 거야. 이제 차단돼 있는 거라도 일단은 연락을 한 번씩이라도 주고받고는 해야지. 그래도 암만 뭐 자식들 입장에서도 서운한 게 있고 또 자식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마는 본인들도 이제 장가가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으면 아빠라는 게 뭐 어디 연습을 하고서는 하는 게 아니잖아. 누구나 다 부모가 되는 건. 또 이해가 되겠지. 그리고 나중에 아들들은 크면 아빠를 이해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이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보성 씨, 의리남. 아, 왜 그러셨대, 애들하고? 절연 상태라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좀 되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부인이 100만 불짜리 부인궁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중간에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할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담을 쌌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래도 아내분이 계신 게 어디예요? 그쵸, 가정. 그럼 이 사람한테는 아내가 진짜 100만 불짜리 복이야. 그러니까 되게 막 사람들한테 잘하고 방송에서 의리 있고 막 이래서. 근데 이런 남편이랑 사는 여자는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또 이런 부인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이혼하지. 이런 여자 안 만났으면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주 팔자지. 사모관대 몇 번 써야 되는 사주고. 부인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 보이세요? 마음이 보살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인이. 마음이 보살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이 너무 꿰뚫고 있으니까. 참,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안타깝다. 같아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자식하고 의지하고 자식 때문에 보고 살고 이러는 건데 여지껏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게 다 자식들하고 가족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약간 너무 철이 없이 이제 바깥 활동을 너무 신경 많이 쓰고 대인관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또 내 자식들을 너무 외롭게 했을 수도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